이게 지금 아이가 낳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는 괴로워가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낳고 육아 어릴 때 끝나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다음 키워드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엄마는 괴로워. 그 두 번째 고민은 3억 897만 원. 3억? 좀 어떻게 된 거야? 897만 원? 3억 897만 원? 아, 집! 아, 그 돈 나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집 사주는 거? 무슨 돈일까요, 그런가요? 과연 저게? 집 아니에요? 결혼할 때? 이게 아. 3억 897만 원이 뭐예요? 자, 이 돈이 바로 아이를 한 명 키울 때 총 이 아이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 아, 4억 정도 된다고 출생부터 했었어요. 대학 네. 졸업까지. 그래서 이 이제 정도예요?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한 명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연 얼마의 돈이 드는지. 그러니까 결혼 전에 결혼 비용을 치닫는 거죠. 그건 대단하네.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조금 전 나왔던 3억 897만 원이었던 것이고. 평균이에요, 그게? 네. 이게 이제 2009년에는 2억대였거든요. 2억 네네네. 6,204만 원이었는데. 껑충 뛰었네. 보다 한 4,600만 원 이상 늘었으니까 한 18% 정도 증가한.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뭐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양육비까지 어마어마한 부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니까 또 더 아이 낳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결혼 키우는데 전까지. 양육비가 이 정도니까 이게 뭐 아니 우리가 기저귀를 1억을 쓰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평균 나왔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들어간 것 같진 않거든요. 저도 그래도 이게 때도 다른 평균이라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저는 딱 그 생각했어요. 아니 저도 지금 11살이니까 그럼 이거에 한 한 반 정도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근데 이게 보면 대학교 때 한 7,700만 원 되고요. 아 그때 완전 많이 고등학교 때 한 4,700만 원. 그러니까 한 명이 쓰는 돈입니다, 이게. 네. 뭐 초등학교 때도 한 7,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뭐 3억 넘어가는 게 별로 이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한 번에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게 조금씩 매고 나가니까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어머니 우린 옛날에 포대기 그쵸? 아유, 그거 가지만 애들 둘 키웠어요, 그냥. 포대기 이렇게 했다가 이불로도 썼다가 다시 말았다가 그럼. 형 입던 거 동생 또 입히고,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친정 같은 데는 구남매예요. 그런데 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히니까 또 살았지. 그 시절에. 그렇게 뭐, 지금 마냥 새로 사입혔단 밥도 못 먹고 살았지. 요즘 같으면 40억이 아니에요, 40억. 이게 아이를 점점 이제 안 낳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에 그렇죠,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돈 들으면은요 엄두가 안 나요. 그렇죠. 못 낳죠, 아이를. 그 둘째는. 3억을 벌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문을 좀 해봤더니 네. 역시 1위가 과도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좀 해결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육아에 대한 사회보장 시스템 미흡 그러니까 아이가 뭐 3살, 4살 됐을 때 그거는 맞는 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쉽지가 않은 거죠. 또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 우리 시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애 하나 있으면 어딜 나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 또 육아와 일 병행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로 순위로 나왔거든요. 아마 여기에 그 많은 엄마들, 여성들의 고민들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근데 너무나 많이 가 있는 그래프가 과도한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그렇죠. 근데 이건 사회적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엄마들끼리도 경쟁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그 유모차 안 끌어도 되고 영어 유치원 안 보내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으면 또 불안한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서 요즘은 이제 안 보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안 정윤진 보내는 씨가 사람이 왕따야 오히려. 기저귀를 시작을 했잖아요. 기저귀 예. 한 지 좀 됐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돈이 든다는데 이게 지금 공감이 좀 돼요? 이게 지금 기저귀가 초급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 기저귀만 떼면 그래도 이제 들어갈 돈이 많이 괜찮을 것 좀 같아요. 줄지 않나. 기저귀를 채우지 말아요. 지금이요? 아, 그러면 빨리 뗄 수 있어요. 저희 기저귀 큰애가 안 그래서 16개월에 기저귀 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불에다 써. 물티슈를 많이 쓰게 돼요. 세제랑 계속 빨아야 돼. 그런 단점은 있어. 물티슈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장난 아니에요. 물티슈를 도대체 이게 한 박스로 사거든요. 예. 그 한 박스가 한 달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물티슈 한 봉지 200매짜리 하나면 저 혼자 한 1년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1년이면 걔가 마를 텐데. 그럼 아내가 좀 과도하게 돈을 쓰겠다 그럴 때 좀 말리실 저는 애한테는 절대 돈 쓰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도 중고 15만 원짜리를 샀어요. 중고 괜찮네요. 네, 애한테는 단 한 푼도 최대한 절약하자. 단 한 푼도?
저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조금 애한테 정말 저랑 돈을 쓰기 싫어요. 싫어요, 왜? 그러니까 얘가 그 본인한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한테? 저 아니면 아내한테 쓰고 싶지. 지난주에 불효자에서 이번에 빈정한 아빠가 되는 캐릭터 계속 만드나요? 아니, 왜 아들이 아들이 되게 못되게 굴었어요? 왜 저 한이 맺혔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이고, 일단 저랑 대화도 일단 안 되고 안 되니까. 있고. 그리고 뭐 자꾸 장난감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아니 애가 뭐 지금 기억도 못 할 텐데 장난감 왜 사주냐고요 제가.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저런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기본이 깔려 있어야지 나중에 과하게 좀, 그렇죠. 들 쓰게 되죠. 남들하니까 하겠다라는 쪽으로는 편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 근데 여기까지는 애교. 이제 교육비로 넘어가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학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부담스러운 생활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생활비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과연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봤더니 20대, 30대까지는 식료품비였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뭘 사 먹거나 뭐 이런 게 가장 이제 좀 부담이 된다 이랬었는데 30대를 지나서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아이들 그 사교육비, 그러니까 그럼요. 자녀 교육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이런 것들 역시 뭐 교육비에 가장 큰 부담이 좀 있었고 이시은 씨는 교육비 좀 더 다른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들었나요? 아니면 덜 들었나요? 사교육비? 이게 이제 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얼마 들었나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학비 내죠. 그리고 무슨 딸 고3이니까 학원비 내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 딸은 또 이렇게 실기, 연기 실기를 해야 하니까 예, 보컬이나 이런 연기 수업을 받는 또 이런 학원비를 또 따로 내야 돼요. 학원을 한두 군데, 세 군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을 하더라도 그냥 피아노 여기서 음계를 좀 알아야지 피아노 학원 다니자. 남이 바이올린 하더라. 바이올린 좀 다른 거니까 바이올린 다니자. 뭐 첼로 다니자. 이거 뭐 음악적으로만 3과목 정도 되고 아이들 좀 활동하기 시키기 위해서 또 뭐 줄넘기 뭐 이런 레슨도 있더라고요. 수영도 배우고. 태권도 기본이고 수영도 할 줄 알아도 애들 무슨 맞는 엔터테이너를 만들려고 그래서 뭐, 나중에 예.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게 돼요. 찌끔찌끔하니까. 1인당 그 얼마나 그러면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를 사교육비. 쓰는지 네. 조사를 한 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가 좀 있는데 초등학생은 약 10명 중 8명 정도가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교육 참여율이 한 81%가 되고 중학생이 69%, 한 10명당 7명 정도 되는 거죠. 고등학교가 한 10명 중 5명 정도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여 학생 비율로 좀 따져보면 1인당 28만 6천 원 정도가 되고 중학교는 39만 원. 예, 그리고 고등학생이 46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가 되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뭐. 저는 이게 지금 평균 이것도 사실 월급에서 나눠서 따로따로 떼면은 맞는 거지만 제주에 그 학원 많은 동네에 있는 주변에 사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보면 사교육비가 이거에다가 그거 진짜 아니에요. 공을 붙여도 맞아요. 모자랄 정도로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혹시나 애가 떨어질까봐 그럼요. 엄마가 경력 단절 이었던 분이 이거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원래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이거는 둘이 맞벌이해서 애 둘을 이거 살기가 한참 많이 들어갈 땐 힘드니까 엄마가 뭐 나 다른 거라도 뭐 하나 더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그 진짜 투잡을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오로지 아이의 교육비만을 위해서. 근데 진짜 주변에서 돈 더 벌어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요 시기에는 그런 분들도 꽤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기도. 그 연기 생활도 만족하고 있는데 연기 생활은 또 수입이 불확실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불안정하니까 이제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의류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애들한테 너무 더 소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돈을 더 벌려고 나가 있으면 아이는 학원에 맡겨지고 엄마는 돈은 벌었지만 학원에 있으니까 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또 좋은 데를 보내면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게 끊이지 않고 벌고 계속 거죠. 돌아가는 악의고리처럼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교육이 아니라 보기 좋은 교육. 남들이 보기 정답인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아파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주부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 좋은 교육은 아니고 그냥 정말 좋은 교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그 판단이 사실은 진짜 엄마가 잘 내려줘야 되는 거긴 한데
보통 그 판단을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좋죠. 어디서 들은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줄여지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무조건 양육 경쟁 시키시면 안 돼요. 양육은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주는 거거든요. 누구와 그 농촌에 가면 돼지 몸무게 크게 하면 뭐 호박 이만하기처럼 키워주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 그거 안 했으면 호박 좋겠고. 키우는 거 그다음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일방적인 양육. 아이는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그래 엄마가 너 시켰으니까 너 이거 하면 너 하나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면 양육비가 2배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지 싫어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랑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시키기 전에 네.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네.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못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아이한테 야 이거 엄마가 좀 힘들어서 다음에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면 할수록 더 올바르게 되지 나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 끝으로는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혼자 또는 가정 하나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저는 아이와 상의하라는 거 사실 아이 물어보면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하기 싫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들도 다 안 하겠대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시작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시작이지 않을까. 자 이제 우리 양육비 얘기했는데요. 이거가 뗄래야 뗄 수 없이 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괴로운 요거 하나 또 있습니다. 엄마는 괴로워 그 세 번째 고민은 내 노후는 어떻게? 어떡해. 이게 쭉 오는 거라니까요. 양육비가 오면 이래 이지에는 우리 100세에 되는데 이 노후를 그때 다 돈을 갖다 붓는다고 그게 다시 튕겨져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민인 거죠. 배경음악을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좀 지금 한 깔아주세요. 40대, 50대 분들이 네, 너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스스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앞으로도 한 3, 40년 적어도, 혹은 뭐 그 이상을 더 사셔야 되는데, 과연 이 노후를 아들만 믿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런 안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근데 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님 세대 때는 우리가 노후에 준비하려고 이거는 애들한테 주지 말자 이런 생각 안 하고 진짜 애들한테 다 퍼붓는 그런 그렇죠. 시대였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때 생각으로는 뭐 80 살면은 그냥 되겠지 하는 생각에 이제 오래 살면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또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다시 걱정이 또 되는 어머니도 거예요. 노후 대책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세워진 자는 뭐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만약에 100세를 산다면은 정말 그때 가서는 애들도 또 나이가 먹어지니까 걔네들도 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나요? 아들 부부를 보면은 지금 한참 요 시대가 이제 그때를 위해서 모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 떼놓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더 열심히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해서 뭐 결혼시켜놓으면 우리도 살아야지 하고 뭐 그렇게 될 때는 뭐 지네들도 뭐 시골로 내려와서 그렇게 있는다고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어머니 보여요. 이시영 씨 보여요. 그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잖아요. 거기 같이 가시려고. 나의 노후 대책은 어머니였어. 네, 음악 깔아주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세웅이가 그 어머니 아들, 아버님도 예. 이제 건강하시고 100세 세대예요. 저희도 있고 거기 이제 세웅이 결혼하면 세웅이 또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인 장모님의. 거기에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그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죠 도대체? 그러니까 엄청난 젊은 거. 친구들이 뭐 이렇게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같이 가야 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어머님 집에 가서 2층 올리고 산다고 쳐. 아니,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벌써 2층을 올리시면 어떡해요? 부부 갈등 다시 시작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좀 빨리 가야겠다. 아니, 언니. 어머니, 저는 2층이라고, 2층. 제가 집을 다시 져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집터만 잘 보존해 어머니 주시면. 먼저 가시면 안 되죠. 그 집은 아니 어떻게 진짜 아니에요. 겁이 나. 정말 100세 살까. 왜냐하면 지금 동네에서 시골도 보면은요. 정말 자식들이 와서 챙기지 않고 잘 오지도 않고 정말 외롭게 일은 많이 하셨잖아요. 시골 어른들이. 허리 다 나가시고. 그래서 도시 분들하고 다른 게 이 끌고 다니는 건 유모차가 있어야 그래, 다니셔요. 맞아. 경로당을 다니셔도.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어떤 데 들어가요. 맞아. 그 일만 많이 하셨거든, 시골 분들은 더군다나 힘든 거를. 이제 걱정이 되지요. 눈으로 만나고 보니까, 노인들이. 한참 김진세 선생님도 노후 대책 지금 한참 막 그쵸. 머리 저는 머리 뭐요? 아, 생각한다. 갑자기 말끝이 흐리셔가지고. 머리에 노후 대책? 40, 50대 중년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중년 자살률이 물론 모든 연령층의 자살률이 높긴 하지만 많이 치솟는 게 저희 자녀 나이 또래는 직업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용돈이라도 줘야 되고 집에서 뭐.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노후 대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노후 대책을 해드려야 돼요. 양쪽 그런데 거기다가 이미 양육비 돈 3억 얼마에 더 썼죠? 그러면 저희 노후 대책 할 게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느냐. 참 남들이 보면 정신과 의사 공부한 사람이 저는 생각해야 할지 모르지만 많이 나아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우리가 노후에 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